4월 지수는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막 급등할 지수는 아니겠지만 급락할 지수도 아니니까 오히려 종목 장세라고 보면 되고요.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해서 업종을 먼저 봐야지 탑다운인데 최근 들어서 물린 종목을 어떡하지 하는 건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물린 종목 어떡하지는 나한테 1도 발전이 없고요. 물린 건 물린 거고 어떻게 장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업종이 흘러가는지 그중에 내가 살 종목이 있는지 살 종목이 보인다면 물린 거 팔고 사면 돼. 대표님. 보혜씨였어. 오늘 이제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월장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2달 동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신의 뷰인 거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뷰가 똑같다면 주식은 절대 거래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사고 있고 반대로 어떤 누군가는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뷰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저희 뷰는 큰 틀로는 많이 맞았죠. 사실 코로나 2월 이후에 1년 이상 상승장이라고 외쳤던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었고 또는 작년 7월부터 또 고점 찍고 나서는 계속 흘러내리네요 좀 이렇게 말씀 계속 드렸었고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저는 1월 달에 그렇게 깊은 조정이 오리라는 건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틀렸었죠. 근데 바로 태세 전환해야 돼요. 틀리면 우기면 안 돼. 주식시장은 우기면 아웃되는 그런 냉혹하고 냉철한 무서운 곳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그걸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계속 태세 전환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측이 맞았을 때는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심정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예측이 틀렸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는 바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태세 전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하락이 나왔고요. 2월은 조정, 3월은 반등 이 정도 흐름 예상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특별히 오를 것도 또 특별히 떨어질 것도 없는 지지부진한 옆으로 기는 개걸음 장세, 조정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 가치의 파괴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 거의 없잖아요. 초반에는 큰일 났다. 이제 중국이 참전을 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비행기를 띄우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지금.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큰일 날 것처럼 다들 떠들었지만 3월 달에 이미 0.25를 한번 했고 5월 초에는 이제 0.25가 아닌 빅스텝 0.51 확률이 더 높아졌는데도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고 예상의 범주 안에 있다면 크게 떨어질 악재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를 호재도 아닌 거죠. 왜냐면 악재의 소멸이 완벽히 안 됐으니까. 여전히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금리 인상은 5월 초에 0.5가 올라가면 끝이 아니고 올해 안에 6, 7번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악재는 진행 중인데 다만 그 파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차트 잠깐만 보면 오늘은 양선 마감했습니다. 거래소 0.66% 2757 빨리 2800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2800 회복 가능합니다. 코스닥은 950 충분히 회복 가능하겠네요. 오늘 947까지 올라왔고요. 61선을 회복한 마당에 다음 목표는 121선이고 쉽게는 못하더라도 950을 중심으로 조정받는 시기가 좀 지나면 돌파 시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의 지수는 오늘 양선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지수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소에서 시총상위 종목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보면 일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시총 4위까지 모두 올랐네요. 그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폭이 좀 크게 움직이면서 102조, 8만전자, 7만전자를 삼성전자로 불리웠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100조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100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좀 크게 움직인 종목들 몇 개 보면 포스코홀딩스 오늘 2% 상승, SK 2% 상승, 크래프톤이 7%나 상승했어요. 근데 크래프톤만 상승한 게 아니고요.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게임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P2E 또는 NFT 재료로 게임주들이 선봉에 섰던 때가 있었는데 일단 꿈틀 됐다라는 건
뭐 팩트로 받아들여야죠. 이거 페이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가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꿈틀댔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이고요. SK텔레콤은 2% 올랐습니다. 통신주. S51 석유화학, 정유화학 관련주 2% 상승. 대한항공은 항공주의자 리오프닝 관련주 역시 2%대 상승 나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 SK아이테크는 2차 전지 관련. 이 정도 종목들이 한 10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에서는 크래프톤이 좀 압도적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보면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종목이 있어요.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오늘 9천억이 거래가 됐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일동홀딩스하고 같이 좀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일동제약이 먼저 가고 바로 일동홀딩스가 뒤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모자회사 관계로서 모자회사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뭐 모자 쓰는 모자가 아니고 웃겼어? 기분 좋아. 모자 회사 관계는 쓰는 모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모회사, 자회사라는 표현을 써요. 어머니 회사, 아들 회사. 삼성전자, 한신기계가 원전 관련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던 애인데 이게 시총이 3천억인데 5천억 거래됐습니다. 정말 단기 매매자들은 아주 그냥 다 달라붙었다고 보시면 되고 18% 올랐고 KEC 12% 올랐어요. KEC가 좀 반도체 관련주죠. 그래서 KEC 반도체 관련주인데 국산화의 성공 재료 나오면서 12% 올랐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원전이죠. 그 정도 종목들이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종목. 특별히 오늘 뭐 돈이 여기 모였다 보다 원전, 게임 그쪽으로 좀 몰렸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 상위엔 없지만 상한가를 너무 일찍 말아갈 거 없나 본데 쌍방울 관련주들 또는 쌍용차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거는 등락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등락 탑 30 보기 전에 전체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 상승 600대 하락 240 코스닥 상승 900대 하락 420이니까 오늘 한 4개 중에 3개 올랐다. 3, 4개 중에 2, 3개 올랐다. 3, 4개 중에 1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지난 일요일 날 어제죠. 어제 밤 10시? 한 9시 반 10시부터 한 11시까지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탑 30을 3가지를 했어요. 3가지. 주간 탑 30, 월간 탑 30, 분기 탑 30. 그럼 보세요. 그거를 작성하는 몽당연필님이 주식을 더 잘하시겠어요? 작성은커녕 보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어요? 그 탑 30을 주간 탑 30, 월간 탑 30, 분기 탑 30을 1시간 반 동안 방송하는 제가 주식을 더 잘하겠어요? 그 방송을 듣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어요? 듣지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주식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살면서 안 한 사람이 더 잘하면 얼마나 억울한 사이에요. 아무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서 가만히 먹고 자고 누워있으면 되는 거야. 왜? 모두가 똑같이 능력을 인정받고 똑같이 돈을 벌면 일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며.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하고 하는 사람도 인정받는다면서요. 그러면은 탑 30을 적어도 직접 작성한 시간이 없다면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카페에서 몽당연필님이 작성한 걸 보시기라도 해야 되고 직접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슈퍼게이밍 이세무사가 일요일 밤 9시, 10시에 1시간 반을 한 거를 한 번이라도 보셔야죠. 근데 그걸 안 보고 맨날 저 손해났는데요? 손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 왜? 잘하는 사람이 이익 냈을 거 아니야. 그럼 못하는 사람이 손해 났겠지. 그럼 손해 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익 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잘하도록 노력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료 분석은 바로 상승률 탑 30이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탑 30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는 몽당연필님이 매일매일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카페에서 탑 30을 올려드리고 또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것도 넘어서 주간을 제가 주간 방송까지 이제 이어받아서 작성은 몽당연필님이 하시고 주간 방송은 제가 이제 밤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보고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쌍방울 관련주들이 또는 쌍용차 관련주들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다 그랬죠? 에디슨 EV가 UNI랑 같이 급등을 하다가 인수대금을 못 냈잖아. 그래서 얘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타자로 나선 게 남선 알루미늄. 근데 얘네도 안 되겠다. 3번 타자로 나선 게 지금 광림 쌍방울이에요. 광림 쌍방울. 쌍방울 점상, 광림 점상. 얘네랑 관련주들 비비안, 나노스, IOK, 미래산업 어제 제가 다 불러드렸어요. 얘네 관련주들이 다 올 상한가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단기 매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있어. 저는 그러면 쌍방울 관련주들 사놓고 한 1년 기다리면 되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돼.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안랩까지 설명드렸잖아. 안랩을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냈으면 냈다 이거야. 그래, 오케이. 뭐 9만 원에 들어가서 18만 원에 팔면 2배 벌었으니까. 근데 18만 원, 20만 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반토막 났는데 그러면 아직도 안 팔고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고? 왜? 매수 사유가 뭔데? 정치 관련주 아니에요? 안랩의 보안회사의 성장성으로 투자했으면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다들 아니잖아요. 안랩을 샀던 이유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차기 대선 후보 이런 것 때문에 샀잖아요. 근데 아니래잖아. 국무총리 안 한대잖아. 그래서 떨어졌잖아. 갖고 있잖아. 단기 매매 조건했으면 당연히 팔았어야죠. 에디슨 EV도 똑같아요. 에디슨 EV 쌍용차 때문에 산 거라며. 근데 쌍용차 아니래. 거래 정지까지 됐잖아요. 지금. 쌍방울은 지금 쌍용차 때문에 가고 있잖아요. 단기 매매 할 사람들은 하시라고요. 근데 단기 매매의 조건이 뭐겠어요?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 특히 물렸다고 생각했을 때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 왜? 물렸을 때 뭘 팔면 중장기 투자가 되잖아. 단기 매매 종목이랑 중장기 투자 종목은 다르다고. 이거를 100번을 말해도 모르더라고. 뭐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냥 물려서 갖고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정말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1년, 2년 갖고 싶으면 재무제표 보고 우량한 종목을 사세요. 근데 나 중장기 투자 말고 좀 그래도 재료가치 위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세요. 치고 나오란 얘기는 이익이 났을 때도 나와야 되지만 손실이 났을 때도 나와야 돼요. 근데 손실 나면 안 나오잖아. 손실 나서 안 나올 거면 그냥 중장기 투자 종목을 사라고. 구별을 못 한다고 제가 지금 방금 해드렸잖아요. 단기 매매 종목은 재료로서 움직이는 거, 중장기 투자 종목은 재무제표가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가치가 증가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거, 기업이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게 중장기 투자 종목,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단기 매매 종목.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쌍방울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장중시장에도 썼죠.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이름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죠. 왜? 쌍용차하고 쌍방울 같은 쌍자 돌림. 주식시장에 쌍자 돌림이 얘네밖에 없어요. 쌍 치면은 쌍방울, 쌍용차, 쌍용 CN이와 쌍용 정보통신도 있긴 있다. 검토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같은 쌍자 가문으로 내려 올라갔지? 얘네 말고 쌍방울 관련주들 또는 쌍용차 관련주들 말고 뭐가 움직였냐면 드래곤플라이 뭐죠? 이름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한다 했잖아요. 드래곤플라이 우리가 보통 드래곤은 용이잖아요. 지드래곤도 지용이니까 아시죠? 그거는 지드래곤, 지용. 플라이는 우리가 보통 그냥 파리를 플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드래곤플라이 용파리 안 웃겨?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보혜씨 안 웃겨 해갖고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어. 앞으로 자발적으로 웃어. 어쨌든 드래곤플라이 용파리 이름 멋있다. 용파리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뭔데? 용파리가 뭐겠어요? 얘는 게임주예요. 게임지면서 약간 NFT나 P2E도 좀 엮여있는 룽토코리아. 룽토코리아도 게임주예요. 그래서 룽토코리아도 약간 NFT나 P2에 엮여있는. 그래서 룽토코리아와 드래곤플라이 두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이 두 종목 모두 단기적인 재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가 좋으면 삼박자가 맞는 거고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단기 매매로 접근하고 그 다음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고만고만합니다. 일동제약이 탑 30에 딱 30인데 역사적 신고가 치면서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호재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탑다운 분석상 지수는 4월 지수는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막 급등할 지수는 아니겠지만 급락할 지수도 아니니까 오히려 종목 장세라고 보면 되고요.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해서 업종을 먼저 봐야지 탑다운인데 최근 들어서 로봇이 많이 움직였었고 건자재 많이 움직였었고 로봇은 길게 봐도 되고 또는 오늘 게임 움직였는데 게임도 길게 봐도 돼요. 왜? 성장산업이니까. 제가 쓴 성장주의 투자하라에 8대 성장산업이 있는데 그 8대 성장산업에 게임, 엔터 또는 지난주까지 움직인 로봇 다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설 건자재는 제가 성장산업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건설건자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재료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플러스 지방선거 이제 시작됩니다. 아마도 서로 난리 날 거예요. SOC 산업 예산 확보할 테니까 뽑아주세요. 또는 우리 동네 재건축 재개발 할 테니까 뽑아주세요. 서로 그런 공약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산업은 그 정도로 보고 종목들은 그러면 그 산업이 탑픽을 뽑아도 되고 그게 바로 중장기 또는 중기 투자. 반면에 단기적인 매매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것은 쌍방울 관련주다. 얼마나 깔끔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장에 임하는 것과 그 어저께 산 거 물렸는데 어떡하지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다. 우리는 물린 종목을 어떡하지 하는 건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물린 종목 어떡하지는 나한테 1도 발전이 없고요. 물린 건 물린 거고 어떻게 장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업종이 흘러가는지 그중에 내가 살 종목이 있는지 살 종목이 보인다면 물린 거 팔고 사면 돼. 살 종목이 안 보인다면 그럼 뭐 물린 거 갖고 있으시던지. 참고로 오늘은 미국 증시 밤에 매매 보여드리는 날이니까 혹시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대략 시간은 한 11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잠이 들지. 잠이 들면 못하는데 안 잠들고 11시쯤에 한번 찾아뵙도록 노력 한번 해보고요. 여기까지 오늘 마감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단기 매매를 하든 성장주 투자를 하든 중장기 투자를 하든 모두 다 왜 하는 거죠? 부자 되려고. 부자의 공식 이용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충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1시 기준 장충시황입니다.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0.22%,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25%로 양시장 모두 양선 상승 중인 안정적인 흐름의 월요일 오전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빨간 하루이니 오후장도 안정적인 흐름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3월의 반등에 4월은 3월보다 반등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지만 급락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낮은 변동성을 한 달을 예상해보며 진검승부는 5월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체크포인트는 금리와 전쟁.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유지하면서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며 게임주 시총 1위 크래프톤 오랜만에 6%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2%대 오르면서 리오프닝주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도 펄어비스, 위메이드 등 게임주 동반 상승이 돋보이며 그동안 좋았던 엔터주, 특히 SM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주 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쌍방울 관련주들의 강세가 가장 돋보입니다. 금요일 상한가 또는 상 근처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대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쌍방울 관련주를 제외한 의류주, 게임주 그리고 건자재 등이 오늘까지 움직임 좋아 보입니다. 어제 4월에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를 진행하였네요. 영상에서 전했는데요. 리오프닝과 건설 건자재의 재료 가치 그리고 기존 성장 산업의 종목들의 주도주들을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평 쌍용차 쌍방울 쌍쌍 이래서 이름이 중요. 모델 선구 투자 파이팅!